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다양한 고용 보고서에도 3대 지수 소폭 상승하면서 마감 지었습니다. 다만 예상 밖의 폭발적인 고용 상황에 페드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계획을 대폭 수정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새해 힘을 잃은 뉴욕 증시, 이번 주 미국은 어닝 시즌이 본격화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우리 증시 역시 삼성전자 등 대형주 잠정 실적 발표가 예고되어 있죠. 지난주 금요일장 코스피는 금리 인하 기대감 축소에 따른 박스권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 속에서 약보합 마감 지었습니다. 코스닥은 1% 상승하면서 양지수 혼조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이번 주 증시는 각 지표들을 더불어 CS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실적에 주목할 예정입니다. 오늘도 증시 구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예상 체결 지수 살펴보시죠.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빨간색으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는 0.21% 상승하면서 2,58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코스닥은 0.23% 오름세 연출하며 880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은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살펴봐야죠. 코스피 1위부터 5위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코스피 우선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대체적으로 빨간불로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삼성전자는 0.39% 강보합권에서 76,900원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SK하이닉스는 0.8%, LG에너지솔루션은 1% 넘게 강세 연출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0.4%, 삼성전자 우선주 역시 1% 가까운 상승분을 그려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현대차, 기아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이버는 0.68%, 그리고 LG화학은 오늘 1.76% 강한 모습으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봐야죠.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우선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LNF는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HLB가 여기서 나홀로 빨간 그래프를 그려낼 것으로 예상되고요. 0.31% 강보합권에서 47,800억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1.57% 좀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네요. 자, 6위부터 10위까지도 마저 지켜보겠습니다. 알테오제니 보합권, JYP 엔터테인먼트가 0.19% 소폭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HPSP가 0.48%, LS 머티리얼즈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각각 1.21%, 1.19% 밀리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도 개장 전에 두 가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퍼스트프라임 리서치 손열호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팀장님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선 바로 첫 번째 종목 여쭤볼게요. 네, 제가 첫 번째로 소개를 드릴 종목은 마음 AI라는 종목입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주요 골자가 뭐 갤럭시 언팩이 될 수도 있고 CS2024가 될 수도 있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될 수도 있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럼 그런 관련 종목들이 과연 단기적인 제로 소멸로 인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재차 상승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본다고 본다면 저는 후자다라고 판단합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가 나온다라고 하면 단기적인 차익실이 될 수 있겠지만 기술적 위치가 부담스러운 종목도 있지만 기술적 위치가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도 충분히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 그런 종목들이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을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소개를 드릴 종목 마음 AI라는 종목이고 AI 소프트웨어 기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AI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 제품 연구 개발, 제조 판매를 영위를 하고 있고 최근에 AI 관련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습니다. 오픈 AI에서 챗봇을 사고파는 GPT 스토어를 출시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사용자들에게 오픈 AI 소스의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한 AI 서비스를 판매하는 장터를 만들겠다는 뉴스에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 위치 괜찮고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좋았었는데 맥점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어서 단기적으로 수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마음 AI 같은 경우는 2024년 4월에 이 기존 플랫폼을 고도화한 마음 AI 2.0이라는 플랫폼을 출시했는데 뭐 뷰티,
법률, 경제 등 12개의 도메인에서 특별화된 지식으로 개개 그 고객에 최적화된 답변을 제공할 수 있는 AI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요. 향후 오픈 AI의 챗 GPT나 구글의 바드 등 글로벌 GPT들이 언어 모델을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할 때 이 부분들에서 기술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 AI 측에서도 고객 맞춤형 산업용 챗봇과 개인 맞춤형 AI 챗봇으로 사업을 확장하겠다고 했으니까 이 부분을 주목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가장 최근에 이제 저번 주에 나온 뉴스인데 CES 2024에서 자율주행과 로봇 제어를 위한 청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CES 2024에서 완전 자율주행과 범용 로봇 제어를 위한 비디오 파운데이션 모델 워브를 선보인다고 발표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실질적인 수혜를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아직 적자를 기록을 하고 있지만 매출액은 증가를 하고 있고요. 단기 순손실을 감소하고 있는 부분, 그다음에 2021년 11월 신규 상장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중장기적인 보유를 하고자 제가 소개를 드린 건 아니지만 단기 수익 관점을 충분히 접근하기 좋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저번 주 금요일에 거래량 실리면서 양봉 나와 주었고 해당 수급동이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 순매수인 것으로 보이고 기관의 꾸준한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확인되니까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초가 공략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27,400원, 1차 목표가는 33,000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AI 관련 기업이죠. 마음 AI 들어봤고요. 그 다음 주식 좀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두 번째 소개를 드릴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네, 앵커님께서 앞에서 센티멘탈에서 소개를 드렸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린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업 기호는 레이저 응용 기술을 기반으로 반도체, PCB, 휴대폰에 들어가는 장비를 제조 판매를 하고 있고 장비 기업이다라고 볼 수도 있고 후공정 기업으로 분류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연간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다소 훼손되는 부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장비나 후공정 기업들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흑자를 기록하는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소재나 부품 기업들은 적자로 전환되는 데에 비해서 이오테크닉스는 안전하게 흑자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전년 동기 대비해서 실적이 다소 훼손되는 부분이 이제 3분기 분기 실적 때문인데 이 부분은 저도 사유를 봤을 때 R&D 연구 개발 이런 쪽이었다면 좀 좋았을 텐데 유감스럽게도 그 직원들의 성과급을 지급하느라 좀 3분기에 좀 실적이 좀 다소 아쉽게 나왔다고 하지만 HBM3나 TSMC 관련 모멘텀으로 2024년 안전한 실적을 보여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 HBM 양산 라인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공급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TSMC의 정식 벤더사로 등록이 돼 있었습니다. 삼성전자의 HBM 양산 라인에 레이저 어닐링 장비를 입고한 게 6월 전후고요. 그다음에 11월에는 이제 TSMC의 정식 벤더사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오테크닉스의 차트를 보면은 6월 달에 단기적인 상승이 나온 이후에 11월 달에는 좀 주가가 부각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좀 저점 지지하면서 횡보하는 부분은 TSMC 관련 뉴스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한 가지 더 나왔는데 TSMC의 정식 벤더사로 등록되어 있는 상태에서 신규 HBM3 공정 장비인 T 본더를 공급하기로 한 뉴스가 지난주에 나왔고요. 이제 CES 2024를 넘어서 삼성전자가 CXL이나 HBM 관련해서 추가적 모멘텀 나올 텐데 삼성전자와 이제 파운드리 세계 1위 기업인 TSMC발 동반 수혜를 입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 마음 A양 동일합니다. 저번 주 금요일에 거래량 동반하면서 맥점을 잡는 부분인데 수급 동행이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기관의 순매수 상당히 증가를 했고 외국인의 매수가 특히 증가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손절을 못 하시는 분들 중에서 HBM3나 CX 관련 후속 관련 종목을 원하시는 분야한다면 이오테크닉스 유심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매수가는 시초가로 잡아드리고 손절가는 148,000원, 1차 목표가는 174,000원 잡고 스윙 관점으로 2주 정도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마음 AI입니다. 단기 수익 관점에서 공략해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국인의 강한 순매수가 포착됐다라는 말씀까지도 해주셨습니다. AI 기반의 응용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기반 제품을 진행하는 업체고요. 오픈 AI, 챗봇 사고 파는 GTP 스토어를 출시를 했었죠. 이 고객 맞춤 산업용 챗봇 그리고 개인 맞춤형 AI 챗봇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33,000원, 손절가는 27,400원 선에서
관련해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종목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외국인 매수세가 눈에 띄고요. HBM3와 TSMC 모멘텀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하이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4분기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고요. 레이저 응용 기술 기반 그리고 반도체, PCB 등 제조 장비하는 업체입니다. 매수가는 시초가, 목표가는 17만 4천 원, 손절가는 14만 8천 원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네, 1월 8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우선 환율은 조금 내려가네요. 1,315원대, WTI 국제 유가도 배럴당 73달러 선입니다. 브렌트유는 0.01% 상승하면서 배럴당 78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테마 리뷰해 보겠습니다. 오픈 AI, GTP 스토어와 그리고 삼성전자 AI폰 출시 기대감 등의 AI 관련주 일제히 상승분을 부려냈습니다. 폴라리스 오피스와 이스트소프트는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메타버스 가상현실 테마 역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애플 비전 프로 출시 기대감의 강세를 연출했는데요. 2차 전지 전고체 부문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방산 역시도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럼 오늘 어떤 테마 조금 더 주목해야 될지, 어떤 종목 조금 더 살펴봐야 될지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인사이트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개장 직후에 지수 모습 확인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0.35% 상승하면서 2,587포인트 선에서 출발합니다. 코스닥은 좀 내려가면서 시작하네요. 0.02% 하락하면서 878포인트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양 지수가 예상 체결 지수는 좀 플러스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 또 직전만 하더라도 플러스권에서 시작했었는데 우선 개장 직후 코스닥은 좀 내려가면서 시작합니다. 혼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시청자분들께서 검색 많이 하고 계신 10개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가 있는지 하나하나 보시죠. 화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비엠입니다. 0.63% 내려가고요. 31만 3천 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는 LFP 양극재와 관련된 계획에 이상이 없다라고 공시를 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소폭 내려가고 있네요. 자, 그럼 다음은 신성 델타테크입니다. 시초부터 6% 넘게 강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가는 6만 1,50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또다시 개발 계획을 설명하겠다라는 연세대 연구원의 도전에 또다시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시간 외에서도 상승 흐름을 보여줬고요. 오늘도 시초부터 6% 넘는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 반도체입니다. 4.27%, 4% 넘는 강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19,310원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주 반도체 CS2024 수혜 기대감에 18% 넘게 급등하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추가 상승 이뤄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솔트룩스입니다. 4.61% 강한 모습으로 32,90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S24 공개를 앞두고 협력설이 제기되면서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시초부터 4% 넘는 강한 흐름 보여주고 있네요. 자, 다음은 AP위성입니다. 3.35%, 3% 넘게 강한 흐름 역시나 연출하고 있습니다. 19,100원대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우주항공청 기대감과 신규 수주 확대 전망에 상승 흐름을 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들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설명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지금 보합권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좀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폴라리스 오피스, 일본 시장 공략에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AI주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우선 5,460원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스트소프트. 역시나 아직까지는 좀 체결 지연되고 있는 모습이죠. 방향성 아직까지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가는 19,740원 선에서 시작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도 역시 4차 산업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20%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다음은 아가방 컴퍼니입니다. 0.17% 소폭이지만 상승 흐름을 역시나 보여주고 있습니다. 5,7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아가방 컴퍼니 저출산 정책 기대감에 무려 47%나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한번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음은 빅텍입니다. 0.31% 강보합권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4,780원 선에서 시작하고 있고요. 빅텍은 북한발 무력 도발과 함께 골드만삭스 방산 섹터 추천의 상승 랜드를 지금까지 보여줘왔습니다. 오늘도 추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제노포커스입니다. 마지막 종목이죠. 3.95%, 약 4% 가까운 상승 흐름을 보여주면서 4,345원대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노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K2가 식약처 식품 첨가물로 인정을 받으면서 시간 외에서 급등하면서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소식은 강관우 앵커와 함께 하시죠.
하고 4분 정도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관심 주식 이어받아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위에 삼성전자가 올라와 있네요. 지난주에는 이제 에코프로비엠이 상당히 강했었죠. 오늘 이 약보합으로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도 지금 장중에 장초반에 변동성이 좀 있고 신성 델타 테크도 이제 투기적인 매수가 계속적으로 있는 거죠. 오늘도 플러스 4.8%, LS 머티리얼즈 3.4%. 그러니까 3위에 에코프로머티, LS 머티리얼즈 다시 저 12위에 두산 로보틱스 신규 상장주는 그날 분위기 따라가지고 그날 수급 따라가지고 왔다 갔다는 그 변동성을 계속적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낙관 물량이 나온다 이런 소식에 10만 원까지 이렇게 밀렸었잖아요. 근데 오늘도 반등은 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종가가 어떻게 형성될지 끝까지 좀 살펴보셔야 되는 거고요. 제주 반도체 6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심들이 아주 뜨겁습니다. 3.7%. 오늘도 일단 강세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7위에는 폴라리스 오피스 그렇게 큰 종목은 아니죠. 3천억짜리 시가총액 종목인데 10%나 급등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금요일 날 종가는 좀 강하게 이제 했습니다만 오늘 마이너스 0.8% 내려가고 있고 셀트리온은 최근에 이슈가 이제 좀 다 소화가 됐나요? 최근에 조금 주가가 강세보다는 반대쪽에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마이너스 1%,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비엠 오늘은 같이 지금 1% 전후로 해가지고 지금 약세권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고 태영건설 11위권에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워크아웃에 이제 있으려고 태양건설에 대해서 TY홀딩스가 좀 나머지 매각 대금을 좀 지원을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죠. 급한 모양이 조금 있습니다. 오늘 13% 이게 투기적인 매수세인 거죠. 어떻게 결론될지는 모르겠죠. 이게 워크아웃으로 갈지 법정 관리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만 일단은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좀 사들어오는 이런 느낌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오늘 이스트 소프트가 장초반부터 상당히 시초가부터 강했습니다. 오늘 24% 그래서 아까 AI 마음 AI 얘기를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AI 관련주들이 오늘 장초반에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외국인 선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주에 2만 계약 이상 이렇게 많이 순 매도를 했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144계약 순 매수입니다.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니까 이거에 따라서 지금 확신성은 좀 떨어지는 이런 상태고 코스닥의 거래대금 보니까 719억이나 벌써 순 매도를 하고 있다. 장초반에 이 정도면 좀 금액이 크죠. 어느 걸 좀 많이 매도하고 있는지 좀 보기로 하고요. 코스피 59억을 약하게 지금 사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을 외국인들이 지금 중점적으로 팔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로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133억 순매수 프로그램 들어오네요. 플러스 0.8%. 아무래도 관심 주식 1위니까 상당히 이제 기분이 좋을 건데 최근에 한 2, 3년 동안 묶여있던 개인들 자금이 여기서 과연 어떻게 할까? 8만 전자를 갈까 말까 이런 생각들이 지금 뭉쳐져 있는 거죠. 계속적으로 관심 주식 상위에 있습니다. 하이닉스는 오늘 마이너스 0.3%네요. LG에너지솔루션, 삼성바이오로직스, 포스코홀딩스 전체적으로 시가총액 상위로 봤을 때는 올라가는 것도 있고 내려가는 것도 지금 혼재하고 있는 이런 양상입니다. 자, 그러나 코스닥 쪽으로 지금 왔을 때는 좀 다르죠? 좀 분위기가 좀 파란 게 좀 많아 보입니다.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LNF 전체적으로 1%에서 2%대 지금 하락 양상을 보이고 프로그램도 순 매도권입니다. HLB, 셀트리온 제약, 알테오젠 이쪽 제약바이오만 조금 이렇게 빨갛고요. 최근에 주가가 내려갈 때는 또 방어적인 입장에서 빨갛고 금리가 내려가면 또 성장주로 빨갛고 제약바이오주 여러 가지 사려고 지금 관심들이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는 아주 단면이기도 합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 상위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두산 로보틱스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 들어오네요. 66억. 그래서 아까보다 조금 더 올랐네요. 아까 10만 3천 원대였는데 지금 10만 5천 대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3.5% 이렇게 올랐고 네이버도 22만 전후로 해서 계속 왔다 갔다 하죠. 오늘 프로그램 순 매수 34억. 들어오면서 1.8%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코스닥 쪽 보겠습니다. 코스닥 파도 최근에 얼마 전에 IPO 했던 그런 회사죠. 프로그램 순매수 약하게 11억 정도 들어오는데 2.6%고 T로보틱스 상당히 관심들이 많은 종목이죠. 프로그램 순매수 11억 들어오고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4.2%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도 상위 보겠습니다. 포스코 퓨처에 공장을 양극재 공장을 좀 하나를 갖다가 가동 중단한다는 이런 뉴스가 좀 전해
강해졌죠. 오늘 마이너스 3%, 프로그램도 63억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양극직주의 수요가 좀 뒷받침이 안 되는 이런 그 분위기가 그대로 주가에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 포스코홀딩스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거의 30억 가까이 프로그램 순 매도 나오면서 1.3%, 삼성 SDI 이런 순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코스닥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BM 오늘 90억 벌써 나왔네요. 에코프로 BM 0.1%.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돼서 계속 투기적인 매수세가 있습니다만 오늘은 프로그램은 순 매도입니다. 70억 순 매도. 그렇지만 주가는 3.1%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주반도체 아까보다는 좀 가격이 내려왔죠. 오늘 프로그램 순 매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63억 정도 나오면서 1.2% 이렇게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자, 이거 오늘 장초반 보니까 말이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반응이 좀 엇갈립니다. 지난주에는 이제 코스닥이 상당히 강세로 갔는데 오늘 조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좀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시장의 방향성은 누구도 모릅니다. 하지만 기축 시장을 통해서 조금 예상을 해볼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뉴욕 시장 같은 경우는 저번 주 금요일에 강보합에서 마감을 했지만 수요일은 꽤나 낙폭을 기록을 했고 목요일은 약보합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 시장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모습 보여줬죠. 그다음 그 중심에는 코스닥이 있었습니다. 코스닥을 대표한 섹터는 제약바이오랑 2차 전지입니다. 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대한 기대감으로 상당히 한 2주간의 차트를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부담스럽다라고 전문가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수급도에 괜찮기 때문에 이제 조금 매매 잘하시는 분들 위주로 접근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었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 사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덕분에 좀 낙수 효과를 얻은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 시가총액이 9조가 넘어가면서 12개월 선행포가 250이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저평가로 보기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시청자분들께 문매를 맞았는데 저도 확실히 저평가가 아닌 것 같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그룹주가 이제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실적이 나오기 전에는 기대감으로 뭐 퍼가 3배이 가든 4배이 가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증설이 이루어지고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밸류에이션을 해야 된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2차 전지가 아닌 다른 성장주들 보더라도 우리가 앞서 봤던 뭐 반도체, 뭐 철강, 자동차 이런 섹터들 보더라도 다 실적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는 퍼가 60에서 80 사이로 안정화가 됐었습니다. 이제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도 이제 100 아래로 내려왔고요. 엔비디아도 400이었다 80까지 내려왔습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현재 적자 기업인데 12개월 선행포로 250 됐다라는 것은 에코프로 그룹주에 대해서 온기를 준 것은 고맙지만 이거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정말 믿을 만한 종목이었다. 이걸 사가지고 1년, 2년 갖고 가자. 이렇게 보기보다는 투심 개선에 긍정적 영향을 줬다라고 좀 판단하면 될 것 같고요. 그때 이제 저번 주 금요일에 들어왔던 자금이 일단 일부는 빠져나가는 것이다라고 판단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그 뉴스가 나오자마자 빠졌죠. 그래서 주식 투자를 하면서 어떤 펀더멘탈을 기반으로 투자를 하는 것도 좋지만 뉴스에 따라서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오늘 좀 그 포스코 퓨처엠이 그 공장 중지 뉴스로 조금 2차 전지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조금 저번 주 목금의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해서 오버슈팅이 나왔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이 좀 키를 맞춰가는 과정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키를 맞춰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 자, 아까 전에 그 마음 AI 언급을 했습니다만 오늘 이시소프트가 24% 오르고 마음 AI 4%, 솔트룩스 4.9, 플리토 6.1% 이렇게 AI 쪽이 상당히 강세입니다. 오늘 시장의 대장주격인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AI주 어떻게 보세요? 네, 확실하게 우리의 삶과 뗄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2019년, 2020년이 2차 전지 모습이 이런 것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됩니다. AI를 우리가 본격적으로 이용을 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면은 AI를 쓰지 않으실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고 하면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겠죠.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가 대본도 대신 써준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정말 정교하게 대본을 써준다고 하면 AI를 사용해 볼 만합니다. 하지만 어떤 이런 대본이라는 것은 이제 투자분들의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때문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시스템 반도체는 어떤 GPU나 이런 것들 이전에 차량용 반도체, 뭐 저전력 반도체 이런 쪽으로 실적이 나오면서 정말 시스템 반도체나 AI 관련으로 하드웨어 부분으로 실적을 입을 것이다라는 기대감 우상향을 했다고 하면은 확실하게 우리가 칩을 입고 이걸 우리가 구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를 넣어야 되는데 이런 소프트웨어를 연구하고 있는 기업들이 워낙 시스템 반도체 대비해서 찬밥 신세를 겪고 있다가 저점은 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제 서울경제에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밖에 말씀 못 드렸는데 저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해서는 뭐 의료 AI나 로봇처럼 지금 우리가 시스템 반도체에 시선이 가 있지만 그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3-4가지 섹터가 안정적인 기술적인 위치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니까 이들에게 맥점을 잡고 거래량, 거래 대금 실어줄 수 있는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은 접근을 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다녔었고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챗 GPT 스토어 관련 뉴스가 나오면서 더더욱더 이 챗 GPT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 대한 대기업들의 전반 기업들에 대해서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AI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정말 빠른 공급 계획을 통해서 실적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투자 인사이트를 갖고 있습니다. 제 투자 인사이트가 이제 외국인과 기관의 저가 매수가 들어왔고 오늘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들을 이제 시세 분출로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내드리기 전에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개인들 보니까 관심 주식 3위에 태영건설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장 초반에 한 15% 이렇게 올라가는데 뉴스 검색을 이렇게 주말 정도 쭉 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워크아웃이 되냐 마냐 법정 관리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스페큘레이션이 있었습니다만 일단은 워크아웃 쪽으로 좀 살아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기대가 좀 주가에 나오고 있나요? 15%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태영건설의 운명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십니까? 네, 만약에 제가 태영건설을 추천주로 갖고 왔다면 앵커님이 강하게 혼났을 텐데 저는 이런 좀 단기 트레이딩 사실 저는 관심이 그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종목 상담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지 건설사나 조선, 해운 이런 것들이 이제 기관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망하게 두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주변 시선도 있고요. 근데 이런 태영건설 관련해서는 뭐 태영건설의 어떤 경영을 부조리 하고 싶어서 부조리한 게 아니고 업황 때문에 실적이 안 나온 건데 정부에서 도와주긴 하겠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태영건설이 너무나도 자구책에 자신들의 그 피를 쓰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공격을 하면서도 어쩔 수 없이 태영건설 무너지면 건설업계 그 파장이 크다 보니까 좀 도와주려는 부분들. 그래서 부정적은 저도 부정적인 입장보다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고 있고요. 나오는 뉴스들도 긍정적이다 보니까 투자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다. 그다음에 아무리 긍정적인 마무리가 될 것 같다라고 하더라도 나의 투자금을 온전히 실기보다는 정말 좀 재미 관점, 그냥 소액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는 게 안전해 보인다.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시그널을 한번 믿고 가보자 이런 느낌이 조금 있는 멘트였습니다. 자, 지금까지 퍼스트 프라임 리서치의 손열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따라가 마라 순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네요. 기업공시연구소의 변영인 대표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보니까 장 초반에 좀 코스피, 코스닥 이렇게 좀 행보가 엇갈리고 있어요. 2차 전지 쪽 약간 약세권으로 지금 들어가는 모습인데 어떻게 보세요? 네, 오늘 시장 종합 상황들 좀 보면 지난 금요일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예상치를 좀 둔화되면서 우려감으로 좀 작용됐다. 부정적 인식을 좀 반영이 좀 됐었는데 우선 시간당 임금도 좀 올랐고요. 고용 건수가 좀 증가됐고 이에 따라서 실업률이 좀 낮아지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우려감으로도 좀 작용을 했으나 다만 좀 이 저가 최근에 어떤 미국 증시의 어떤 조정에 따른
반발 매수세의 어떤 유입에 따라서 이 낙폭을 좀 축소시키는 모습 하에서 약보합과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우리 증시 지난주의 흐름들을 좀 보면 코스피가 굉장히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였는데 이 배당락 차익을 앞둔 이 기간에 대거 이 매도 물량들이 지난주까지 좀 영향을 좀 끼쳤었고요. 오늘 우리 장의 어떤 시초에도 좀 영향을 좀 끼친 모습 좀 있었으나 지금 이 물량들은 좀 계속해서 좀 감소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고 이번 주 JP모건 이 헬스케어 컨퍼런스 그리고 CS2024를 앞두면서 단기적인 어떤 수급 개선 흐름들이 개인 매수세로서 오히려 좀 반영되는 효과를 좀 나타내고 있는 흐름이 아닌가 판단해봤습니다. 최근에 보면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기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이벤트는 이제 오고 있는데 이게 지나면 어떨까 이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거든요. 네, 우선 뭐 단기적 관점에서는 지금 과거 우리가 이제 이 JP모건 이 컨퍼런스 지난해 어떤 이 우리 관점을 보면 여기서 이 글로벌 빅파마들과의 어떤 이 대형 이 계약 또는 이제 기술 이전 계약들에 대한 성과에 따라서 여기서도 중기 모멘텀들이 다시금 좀 수립되는 그런 흐름들 좀 보여줬기 때문에 근본 JP모건 헬스케어에서도 단순한 이 제약 바이오의 개별 섹터 그리고 개별 파이프라인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더 다를 수 있겠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 지금 뭐 글로벌 빅파마들과 기술 이전을 좀 협의하거나 관련된 어떤 사업 시너지를 좀 낼 수 있는 것들 다양한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본다면 저는 일회성 매매가 아니라 단기 기대감들 좀 수반할 수 있고 오히려 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임상 모멘텀이라든지 예. 이후에 이 글로벌 빅파마사들과의 어떤 파트너십 내지는 뭐 협업 관계에 따른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도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다는 점, 이 점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헬스 컨퍼런스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나오는 뉴스 모멘텀에 주목을 해보자 이런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실시간 상승률 상위 종목 코스피부터 좀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피입니다. 솔로스 첨단 소재,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 더전 비지온, 한올바이오파마, 현대오토에버 이렇게 5 종목인데 어느 걸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저는 코스피 지금 보면 지금 저는 현대 오토웨버를 좀 보고 있는데 우선 최근의 어떤 흐름들 지금 3분기 실적 기조에서는 현대차 그룹주들의 어떤 실적 추이, 실적이 호실적임에도 불구하고 수급적인 측면의 어떤 제한적인 요건들 이 부분들은 피크아웃 우려감들로 인해서 그룹사 전체에 영향으로 좀 작용을 했었는데 네. 오히려 지금 CES 2024라는 단기 이벤트를 좀 앞두면서 수급이 좀 크게 개선되고 있는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일단 이번 이 CES 2024에서 현대차 그룹들이 그동안 강조해온 이 소프트웨어 중심 전환차로서의 빠른 전정화, 이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이번에 어떤 이 모빌리티 부분에 대한 이 전략, 그리고 향후에 대한 미래 기술에 대한 고도화 부분, 여기에 공개될 수 있는 추가적인 어떤 상승 모멘텀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그룹사 안에서의 어떤 전장 기대감들을 좀 더 주목해 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최대 수혜로 좀 작용될 수 있는 현대 오토에버가 그룹사 내 최선호주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해봤습니다. 최근에 어떤 차트를 좀 보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최근에 현대오토에버가 주가가 올랐다가 좀 밀렸는데 현대차도 오르고 기아 오를 때 같이 좀 올랐다가 같이 좀 내리는 감이 있죠? 예, 지난 9월 26만 3천 원 이 신고가 영역 이후에 주가 지금 241선 미만까지 한 13만 원대까지 좀 하락했었는데 지난 11월 기점 이후에서는 오히려 추세를 좀 전환했다라는 어떤 평가들 그리고 최근에 배당락에 따른 어떤 상승 여력들 좀 더 떨어진 측면이 좀 있지만 지금 추세 하에서는 오히려 4분기 실적 기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그리고 근본 CES 2024에 대한 단기적인 모멘텀들 좀 수반해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좀 있다. 그래서 저는 중기적 관점에서의 어떤 SDV 전환에 대한 수혜 여부, 여기에 따른 실적 연동을 주시하면서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해봤습니다. 개장 초반에 현대오토에버 좀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자, 코스닥 시장도 알아봐야죠. 실시간 상승률 상위 톱5 좀 살펴보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톱5 코스닥입니다. 폴라리스 오피스 아까 말씀드렸고 지노믹 머트리, 아프리카 TV, 네펙사크, 코스메카 코리아 이렇게 5 종목 되겠습니다. 어느 종목을 좀 얘기해 볼까요? 예, 저는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를 보고 있는데 좀 공교롭게도 좀 제가 CS2024 단기 모멘텀을 좀 주목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9일 예정이 좀 되어 있지만 일회성 어떤 재료보다는 지속해서 근본 뭐 CS2024의 최대 화두는
다름 아닌 이제 AI죠. AI죠. 예. 그래서 관련된 이벤트가 일회성으로 좀 끝나기보다는 여기서 공개되는 어떤 전략들, 그리고 여기서 끊임없이 고도화되고 협업 내지 여기서 확장되고 연동되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시해 본다면 수급이 쉬어가는 구간 하에서의 모아가는 전략은 지속해서 우리가 유입 효과를 좀 가져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지난 8월 31일 7,450원이 폴라리스 오피스의 신고가 영역이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상한가 안착한 이후에 지금 현재 시가가 23.6%대 지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회성 시세가 아니라 오히려 AI 전략에 대한 어떤 기대치들을 좀 수반하고 있는 이유인의 상승이다라고 판단을 해봤는데 다만 지금 구간에서의 어떤 추가적인 어떤 매수 부분은 오늘 시초가 공략이 좀 안 됐다면 네. 지금 다소는 조금 리스크한 구간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좀 관망 의견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상대적으로 좀 덜 상승분이 좀 반영됐던 다른 AI 섹터를 좀 주목해보자. 라고 좀 의견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폴라리스 오피스 너무 급등했다. 좀 따라가는데 좀 주저하는 그런 마음을 좀 내비치셨습니다. 자, 이제는 개장 직후부터 현재까지 급등 종목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실시간 급등주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개장 특징주 이외의 종목을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종목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보시죠. 우선 제넨바이오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최대 주주 변경 공시 장중 상한가 진입했고요. 계속해서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간 모습입니다. 29.95% 상한가 진입했고요. 525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스트 소프트입니다. 4차 산업 수혜주로 매수세가 몰려주면서 급등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챗 GPT 스토어 출시로 AI주가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29.94% 강하게 상승세 연출하고 있고요. 25,6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제놀루션입니다. 랩지노믹스 USA가 인수한 QDX의 혈산 추출 기기와 함께 시약을 판매하겠다라고 오늘 공시했습니다. 꿀벌 에이즈 치료제와 관련해서도 치료제가 상반기 승인될 기대감이 있고요. 지금 현재 8.8% 급등하면서 4,14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도 살펴보시죠. 네, 다음 종목은 태영건설입니다. 태영이 오늘 태영건설에 890억을 납입하면서 4가지 자구안을 모두 이행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와 금융당국은 추가 자구안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현재 14% 가까이 상승하면서 3,520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시죠. 마지막 종목은 모델 솔루션입니다. 챗 GPT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는 테마입니다. 챗 GPT 전용기 제작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 시간 외에서 급등 흐름을 나타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파트너사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15.67% 급등하면서 18,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시간 급등주 살펴봤습니다. 자, 급등주 살펴봤고요. 이제는 전문가가 가져온 종목 따라가 말아 화면으로 보면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비엠 가져오셨네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예, 저는 지금 구간이다라면 좀 한번 좀 따라갈 수 있는 좋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판단해봤는데 우리가 좀 많이 걱정을 했어요. 지금 4분기 이 전기차 수요 둔화 우려감들 그리고 이제 양극재에 대한 어떤 판가가 지속적으로 좀 하락되다 보니까 이에 따른 실적 기조에 대한 우려감들이 좀 반영되고 있었는데 다만 좀 리튬 가격이 지속해서 좀 하락하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우려스럽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양극재 판가가 좀 하락했다 이런 어떤 논리보다는 사실 이 리튬 가격이 하락하면서 그 전에 가장 값비싸게 사는 리튬을 먼저 비축을 해놨고 이 부분이 이 양극재의 판가가 좀 하락하다 보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어떤 마진의 차익, 이 부분이 손실로 좀 잡히면서 양극 소재사들이 3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고 금월 4분기 실적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모두 실적 컨센서스를 크게 좀 하회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런 실적 기조가 1분기 실적에 대한 영향까지는 좀 있을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1분기 중기 이후부터는 오히려 저가로 들어왔던 리튬이 사실은 이 판가에 대한 어떤 영향보다는 이런 부분들을 좀 제한적인 영향으로 좀 작용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에 대한 기대치를 1분기를 기점으로 한다면 2분기부터 충분히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최근에 에코프로비엠이 새해 첫날부터 지금 이전 상장 소식이 좀 전해지고 있었어요. 아직 확정된 어떤 사항들은 좀 아니지만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어떤 이전 상장설이 좀 가시화가 좀 되면서 수급이 지난주에도 좀 개선이 됐고 오늘도 지금 보합권에서의 흐름들 좀 유지하고 있지만 지금 기술적 지표에서는 어떤 매수 흐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좀 개선되고 있는 흐름이다라고 좀 판단해봤고 중기적 모멘텀 한점에서는 지금 코스피 시장으로서 시장 이전들이 만약에 확정이 된다면 최근에 LLF 그리고 포스코 DX의 이전 상장에 대한 효과 이상으로 에코프로비엠의 어떤 수급 효과, 개선 효과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해봤습니다. 저는 지금 구간 32만 원 미만 구간을 충분히 좀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목표가는 42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24만 7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지금 변영인 대표께서는 에코프로 BM 따라가 보자. 뭐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 이슈도 있겠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다음 종목 화면으로 좀 볼까요? 모트렉스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최근에 단기적인 상승 추이 이후에 지금 최근 한 2거래일 내지 3거래일 좀 조정 흐름 좀 있었는데 네. 지금 걱정할 구간이 아니다라고 좀 확언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모트렉스가 금번 CES 2024에서 지금 엑셀박스가 혁신상 수상을 좀 앞두고 있는데 이게 상업화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의문들이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지만 지금 목적 기반 모빌리티 차량의 양산 시점이 2025년도라고 한다면은 지금 1년이 채 안 남았거든요. 네. 여기에 연동될 수 있는 어떤 부품들이 상용화를 좀 앞두고 있다. 이 관점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현대차, 기아차의 지금 IVI 시스템을 현재 공급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와 스마트폰을 연결해서 이게 커넥트카의 최대적인 어떤 기술 구현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이 향후에 전장 사업으로서의 어떤 확장 그리고 SDV 차량의 어떤 전장 가속화를 이뤄낸다면 IVI 시스템들이 탑재될 수 있는 부분들 여기서 추가적으로 3분기 실적 기조를 이뤘던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그리고 내년도까지에 대한 기술 고도화를 좀 이뤄낸다면 확장성은 충분히 더 크다라고 판단해봤습니다. 3분기 실적 비교적 좀 안정적인 실적 기조를 좀 유지해주면서 지금 10%대 영업이익률 좀 기록한 만큼 이에 따라서 실적과 연동될 수 있는 어떤 모멘텀들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고요. 지금 CES 2024를 앞두면서 지금 모빌리티 관련된 어떤 이슈가 좀 부각이 된다면 동사의 경우에는 자율주행 그리고 PBV 목적 기반 모빌리티 관련된 주요 부품들 그리고 아직 모멘텀으로 덜 부각된 전기차 충전의 사업 부분까지 우리가 노려본다면 모트렉스는 충분히 가격적인 현재 구간 메리트가 좀 있지 않나라고 판단해 봤습니다. 지금 기술적 상황을 좀 보면 지금 17,700원대 241선을 좀 하회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 주가의 회복률이 좀 더 미미했지만 지난 12월에 241선 안착 이후에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 기대 효과가 좀 있었지만 과매수 구간 진입 이후에 일부 차익 매물을 좀 소화하는 과정이다라고 좀 판단되고 있고요. 저는 17,200원 미만에서는 모아가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단기 목표가 저는 19,700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15,6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변영인 대표께서 에코프로 BM, 모트렉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증시고 리포트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리포트는 FNF 가지고 왔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소비 부진과 성장통의 이중고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가지고 왔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은 4분기 매출 약 9% 정도 증가한 6,075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은 2% 정도 증가한 1,606억 원입니다.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실적 부진의 원인을 하나하나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국내적 요인이 컸다라고 보여지고요. 내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역신장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둔화와 온화했던 겨울 날씨 영향이 좀 크다라는 분석이 잇따르고 있고요. MLB 내수 매출, 한국의 순수 내수 매출액은 20% 정도 하락하면서 606억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면세 매출은 25% 감소한 464억 원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MLB 키즈 매출 같은 경우에도 2% 정도 감소하면서 314억 원 기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디스커버리는 4분기 성수기임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9% 넘게 하락할 것으로 추산을 하고 있는데요. 중국 법인의 기저 효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땜질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중국 법인은 전년도 기저 효과로 인해서 57% 정도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전반적인 외형 성장을 조금 더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출 역시 좀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온라인 부문은 15%, 오프라인은 7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매장 수는 약 1,100개까지 확장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26.4%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포인트까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국내 매출은 역신장에 따른 고정비 부담 증가와 함께 위안화 환율 하락 및 원가율 상승이 조금 아쉬운 부분으로 꼽혀지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 신규 브랜드 투자, 엔터와 듀베티카, 수프라 등 영향도 꼽혀지고 있고요. 소비 부진 영향도 지속적이고 중장기 성장 요인 역시 좀 부족하다라는 부분 역시 계속해서 성장 모멘텀을 모색해 나가는 과정이다라는 평가입니다. 전년도의 낮은 베이스 및 성수기 효과를 좀 감안한다라면 확실하게 부진한 실적임은 맞습니다. 2024년 연결 매출 좀 예상치를 살펴보시면요. 2조 2,387억 원, 12% 정도 껑충 틀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 역시 12%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내수 성장률은 5%, 중국 법인 매출 증가율은 약 18%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국내 소비 지표도 좀 살펴봐야 될 부분입니다. 국내 소비 지표 악화는 내수 실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중국 법인은 점포수 증가폭 둔화에 따라 성장 둔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향후 계획도 좀 살펴보시면 공격적인 출전보다는 기존 매장의 영업 면적 확대 그리고 점포 리뉴얼을 통한 점포당 매출에 조금 더 주력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성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신규 브랜드 인지도도 좀 상승해야 될 부분이고요. 사업 다각화, 엔터와 텔러메이드, IPO 등 새로운 동력 역시도 필요하다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추가 주가 회복 모멘텀 살펴보시면 단기 주가 모멘텀 회복은 역시나 국내외 소비 경제 회복에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실적 추정치 하향 조정 일단락이 좀 전제되어야 하고요. 향후 분기 실적을 확인하면서 좀 접근해야 하는 전략을 하나증권에서는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도 겨울만 하더라도 좀 더 추울 것이다라고 예상했었던 분들이 많으셨는데 오늘 그리고 어제는 좀 많이 춥기도 했었지만 사실 작년과 대비해서는 좀 온난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잇따랐습니다. 그에 대해서 좀 관련된 매출 성장이 좀 둔화됐다라는 평가가 FNF 내에서도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다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그에 대한 기저 효과로 인해서 조금 더 매출 상승폭이 조금 두드러질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투자 의견 살펴보시면 투자 의견은 역시나 바이,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12만 원으로 하향 조정이 됐습니다. 아직까지는 투자 의견에 대해서는 그래도 매수 의견이 우세하고요. 제한적인 실적 모멘텀은 아직까지도 좀 부정적인 영향 미쳐지고 있습니다. 실적 추정치 및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에 따라서 목표가를 내렸다라는 부분 함께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쪽에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하고 있어서 2,580선 강보합 있습니다만 코스닥 쪽은 반대입니다. 외국인들이 좀 팔고 있죠. 그래서 코스닥은 조금 밀리는 이런 느낌이고 개장 전 지금사에서는 마음S AI 이오테크닉스 두 종목 언급됐고요. 따라가 마라에서는 에코프로비엠, 모트렉스 두 종목 모두 따라가자 이렇게 의견 개진됐습니다. 네, 오늘부터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현지 시간으로 내일부터 CES 2024 역시 개막이 되니까요. 이 해당 수혜주들 역시 옥석 가리기가 반드시 필요한 시점입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다양한 인사이트 나눠가시길 바랍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반도체와 AI 그리고 제약바이오 모두 잡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를 위한 조언을 할 뿐 해당 종목의 상승 또는 하락, 가치 판단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면서 투자 판단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